저기야 저기죠. 지금 이 부분은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 접근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배터리 1.8 배터리 1.7 1.6 1.7 나는 못 보겠다 좀. 지난 3월 19일 긴급한 연락을 받은 제작진이 울산으로 향했다. 지금 8시 38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지금 큰 산불이 났다고 해서 저도 지금 촬영을 끝내고 바로 지금 출발한 상황인데요. 지난 3월 19일 오후 1시 51분 울주군 웅천면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거센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은 대형 산불로 번졌고 진화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 등 다른 시도를 담당하고 있던 산림청 진화대들에게도 현장으로 총집결 명령이 떨어졌다. 저녁 8시 40분 오후만 하더라도 초속 6m이던 바람은 밤이 되자 소형 태풍에 맞먹는 초속 20m를 넘긴 상황이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윤빈입니다. 예. 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지금 현재 단계에선 잠불은 아니고요. 예, 현재 주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내일 아침에 일출 후에 헬기가 주불을 잡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잠불 정리 작업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도 아직 불길이 잡힌 상황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결국 아침에 이제 헬기가 투입이 되어서 주불을 잡아줘야지만 좀 이렇게 좀 진화 상황이 이제 진전이 될 것 같아요. 울주군에 가까워지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화마. 산을 태운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하다. 저 멀리 산불이 띠처럼 야산의 능선을 타고 길게 번져가고 있다. 그야말로 활활 불타고 있는 참혹한 모습이다. 바람을 타고 흩어진 불씨가 곳곳에 불구덩이를 만든 탓에 이미 사람이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 산불을 끄기 위해 전국의 많은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나머지는 조금 다시 또 불이 하나 내려와가지고요. 조금 또 다시 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차 돌려서 다시 지금 한 2팀 정도 좀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산불이 나면 언제나 진화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공중진화대. 국가 소유의 산림이든 사유림이든 가리지 않고 위험한 밤에도 진화 작업에 나서는 숨은 영웅이다. 불갈퀴, 삽, 방화복, 안전화 등 기본 장비만 해도 총 12가지 이상. 이 모든 무게를 합하면 약 30kg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산불처럼 산발적으로 불이 난 경우에는 진화대원들이 조를 나누어 밤샘 진화를 한다. 급경사나 주변에 물이 없는 곳에서는 이처럼 불갈퀴를 이용해 직접 불씨를 정리해야 한다. 땅을 꼭 파야 되나요? 지금 불 끄시는 거 보니까. 이 산소 공급을 차단을 시켜줘야 이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을 파서 이 불씨가 있는 거 산소 공급을 지금 다 차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저 밑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걸어온 거는 한 100m 정도 150m 그 정도 돼 보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지만 이곳의 열기는 더해져만 간다. 불이 이기느냐 사람이 이기느냐, 그야말로 불꽃 튀는 전쟁인 것이다. 산속에서 불을 끄기 위해 산불과 싸우는 요령을 터득한 대원들이지만 그럼에도 뜻밖의 고충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보통? 그 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km 이상, 그리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면 거의 한 10km 이상 이렇게 작업을 할 때도 많습니다. 나와. 헬기조차 뜰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불씨와의 사투는 계속된다. 본인이 마실 물마저 불씨를 끄는 데 쏟아부은 진화대원. 물로 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동한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에만 의존한 채 불길이 넘실거리는 산간을 헤매는 대원들. 이들의 손길 덕에 불은 사라지고 산속은 다시 어둠을 되찾았다. 공중 진화대원들이 불과 싸우고 있는 그 시각, 산불과 또 다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림과학원 드론팀을 만났다. 보다 정확한 산불 방향이나 불의 크기를 탐색하기 위해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투입되었다. 돌발 상황 없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선 바람도 따라줘야 하는 상황이다. 지상에서 5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오니까 지금 저희가 보니까 지금 500m 정도라고 하면은 저거는 14m 봤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강해서 비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에러 나는 거 없죠? 바람이 다소 세긴 하지만 불길을 잡아야 하니 지체할 순 없다. 이 정도 바람에도 드론이 나가요? 그러게요. 날리면 안 되죠 원래. 원래 오늘은 날리면 안 되는 날이네. 평상시 같으면 날리면 안 되는 날인데 30, 피치 30, 롤링이 재난 상황이니까 날리는 겁니다. 20도. 배터리 1.8. 버텨라. 1.7, 위험해. 1.6, 1.7. 나는 못 보겠다 저거. 살았다. 진짜. 198도. 다 왔어. 바람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2배 이상 빠른 악조건 속에서도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드론. 아이고 다행이다. 10여 분간 강풍을 잘 버텨주었다. 그렇게 담아온 소중한 영상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까? 불바다를 방불케 하는 처참한 현장. 보는 이의 마음도 타들어간다. 드론팀이 현장을 탐색하는 그 시각, 산림방재팀은 임시로 마련한 현장대책본부에서 진화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새벽에 그 드론에서 그 촬영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잔불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금 상황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산불이 또 어떻게 좀 확산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지금 그런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진행을 예측하는 건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웅촌면 도로변에서 시작된 불씨가 세기 산줄기를 따라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 불씨가 계속해서 새로운 불을 틔우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은 어떨까? 아침이 다가올수록 진화대책회의가 더욱 긴급해지고 있다. 차가 여기는 이제 아, 소방차 있는데 거기 네, 거기서 불빛이 합류해서 조금 있죠. 물을 저희들이 공급을 네네. 받았거든요. 네네. 아마 좀 인명에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리고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계속 있는데 산세가 험한 데다 주변에 물이 없는 곳이 많아 아무래도 헬기의 역할이 커질 것 같다. 7시경 시청과 본청 공무원 400명이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경찰 병력도 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산불 그 머리 방향인 이 방향에는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와 국방부 헬기, 기타 각종 소방 헬기까지 동원이 돼서 이 부분을 방지를 산불 진화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작전은 이렇다. 진화의 첫 단계는 불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방화선을 치는 것이다. 비교적 위험이 덜한 곳은 지자체의 일반 진화 인력이 불을 잡아가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특수 진화대가 투입되어 방화선을 친다. 헬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민가로 번져나갈 수 있는 위험 지역부터 물을 투하한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진화대원들이 조를 이루어 각 화점을 잡아가는 것이다. 불길은 번지고 번져 기어코 마을 앞까지 접근했다. 주민 약 5,200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진 상황. 소방관은 민가나 축사, 공장으로 넘어오는 불을 막기 위해 대기 중이다. 아침이 가까워오자 드론팀은 더 분주해졌다. 불길의 면적이 넓고 바람이 강해 한 번에 전체를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 면적을 조각조각 잘라 여러 번 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촬영은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네요. 예, 지금 오늘 그 산불 피해지가 좀 매우 좀 넓습니다. 그래서 밤새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는 이제 바람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는데 요번 우주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낮이랑 밤이랑 거의 그 풍속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곳입니다. 헬기가 정확한 불머리에 물을 투하하기 위해선 해가 뜨기 전 산불 지도가 완성되어야 한다. 인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산불. 산불 진화에 있어 헬기의 비중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역할이 크지만 안전을 위해 되도록 야간 산불 진화에는 투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 동이 트면 마지막 결전을 위한 불의 사냥이 시작된다. 고통 속에 긴 밤이 물러나고 다시 찾은 상황실에서는 헬기 진화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한창이다. 이번 산불에는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국립공원, 국방부 등에서 총 60대의 누개 헬기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헬기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진화 헬기들이 울산 태화강 둔치에 모여 이륙을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이 떠오르고 불길을 잡으러 헬기가 날아오른다. 강풍마저 잦아든 시간. 헬기의 투입으로 진화의 속도가 붙는다. 날이 밝자
상황실은 더욱 분주해졌다. 드론이 찍어온 산불 지도를 따라 헬기의 경로를 지시하고 헬기는 각자 맡은 구역에 부지런히 물을 퍼날라 추불을 진화한다. 헬기가 살수한 주변에선 특수 진화대가 또다시 불길을 잡아간다. 이렇게 쭉 가면 한참 도보로 들어가시. 공중 진화가 한창인 그 시각, 진화대원들은 지상에서 맞불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현장에 여기는 사람이 지금 이쪽에 사람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우리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은 여기는 헬기가 지금 헬기가 제일 많이 투입돼서 8대 투입돼 여기. 그러니까 요 부분에 가가지고 다 됐지. 자 8시에 내가 상황 그 회의 끝나고 8시 반쯤에 다시 한번 카톡 날려줄게. 우리 어제 저녁에 새벽에 껐던 그 너머에 불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끄고 많은 인원들은 지금 저수지 쪽으로 다시 지금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헬기하고 저희하고 많이 이제 조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헬기하고 저희하고 컨택하면서 진화를 하면 아마 좀 속도가 좀 잘 날 겁니다. 네. 하늘과 지상의 합동작전. 이들의 열정에 화마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 헬기는 사람이 갈 수 없거나 물이 근접하지 않은 곳을 위주로 앞장서 불을 잡고, 물이 근접한 곳의 작은 불은 이제 사람의 손길과 발길로 제압해야 한다. 논 가까이의 낮은 산에서 발견된 불. 그나마 인근에 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호수를 끌어다 진화할 수 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최대 1500m까지 호수를 끌고 산을 오르기도 한다. 땅에서, 하늘에서 연기가 보이는 곳이면 전부 물을 뿌리는 상황. 항공팀 역시 정확한 지점에 물을 투하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저공비행을 하는 것이다. 헬기가 지나간 자리에 잔불까지 확인하기 위해 대원들의 발길은 쉼이 없다. 호수 길이는 한 1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대원들이 가져온 호수에 따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000m까지 가능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나요? 호수 무게가 한 3-40kg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가는 대원들이 지금 호수를 메고 있는데, 호수 메고 그리고 불가키 그리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거운 무게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비탈길. 호수 연결 더 당겨주세요. 호수 연결 하나? 10m 남았잖아요. 불 당겨! 불 당겨! 맨몸으로 오르내리기도 힘든 이 잿더미 길을 무거운 호수까지 들쳐매고 사투를 벌인다. 호수가 가늘어 보이지만 이 무게만도 20kg에 육박. 길도 없는 산속은 흙과 재와 물이 뒤엉켜 가뜩이나 무거운 발목을 붙잡는다. 산불은 끌 수 있지만 이들의 열정만은 끌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끝이야? 호수? 네, 이게 끝입니다. 자, 호수 정지. 호수 정지! 호수 연결하겠습니다. 호수 연결! 호수를 당기면서 연결하면서 또 당기면서 연결하면서 호수의 길이가 닿을 때까지 찾아가 불을 끄는 대원들. 대형 산불에서는 마스크 착용에도 연기를 많이 마시게 되어 정신이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한단다. 펌프죠, 물 올려주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연기가 나는 곳은 아직 속불이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실제 과거 초동 진화가 끝났다고 판단한 산불이 강풍으로 다시 살아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잔불의 위력을 잘 알게 되었다.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대원들은 몸으로 산불 현장을 느끼는 만큼 안타까움도 더 클 것이다. 그럼 정말 안타까운 건데 산불이 한 사람의 실수로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데 그런 사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은 저희 선배님들이 가까운 이 살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월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실수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꽃잎을 터뜨린 진달래는 산불 속에서 재가 되었다. 한 차례 진화가 마무리되고 이제야 목을 죽여보는 대원들. 다음 투입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이들에겐 휴식 시간이다. 네, 여기 그 탑골 저출시 쪽에는 그 상이 완료됐는데 뭐 다른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그 현재 대책본부에서 현장에서 10시까지 대기하고 다시 상황을 알려주겠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하늘에선 헬기가 분주하게 물을 퍼나른다. 아직 곳곳에서 일렁이는 연기를 쫓아 오전 내내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오전 6시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진화 작업. 큰 불길을 잡은 후에야 상황실에서도 여유가 생겼다. 산불이 발생하고 꼬박 22시간 만에 초동 진화가 완료되었고 곳곳엔 그 긴장의 흔적들이 역력하다. 예, 어제 오후 2시부터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화가 되었습니다. 밤새 계속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 새벽부터 다른 기관들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1시에 주불이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잔불 정리 체제로 저희들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화마와의 사투 끝. 피곤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원들. 주불 진화는 완료되었지만 진짜 산불을 감시해야 하는 것은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고 많은 생명까지 위협했다. 산불은 꺼졌지만 사라져버린 세월은 되돌아올 수 없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봄의 문턱은 좀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화마가 쓸고 간 현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축구장 70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서야 사라진 불. 까맣게 타버린 부분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노랗게 변한 나무들도 이미 생명을 잃은 상태라고 한다. 검게 그을린 산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고 화상을 입은 나무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최소 3년까지는 나무들이 계속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식물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많은 유기물도 모두 태워버린 탓에 점차 토양이 약해져 당장엔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불탄 나무들처럼 마음이 까맣게 내려앉는 현실이다.
지금 이제 이게 소나무잖아요. 그리고 수령이 한 50년 내외 정도 돼 보여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 표피가 밑에서 치올라는 화기에 다 이제 탔어요. 그랬을 때 잎을 보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여기서 수액이 올라가는, 이게 다 이제 화상을 입어서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이만큼 키우려면은 한 50년 이상이 걸리는데, 순간에 이제 이게 그 실화 내지는 그 산불로 인해서 이런 나무들 수십만 그루가 이게 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며칠 후 울산에 반가운 비 소식이 들려왔다. 산불 후엔 비가 내려야 완전한 진화다라고 할 정도로 재발화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선물이다.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산림당국은 지속적인 잔불 감시와 정확한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다. 한 차례 비가 내린 후 이제 이 산불은 완전한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된 걸까? 지금 현재 비가 조금씩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제 비가 조금 오면은 종료를 할 거고요. 어제까지 계속 각 읍면 감시원들,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 등산로 주위에 말씀드렸던 작은 연기라도 찾아가지고 잡는 작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울주 산불은 올 들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되며 이렇게 종료를 알렸다. 보통 그 큰 불이 나게 되면은 비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이게 워낙 이게 낙엽층이 두껍다 보니까 위에서는 연기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또 그 방향에 바람이 싹 일면은 그 잠재됐던 열기에 의해 가지고 연기가 싹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비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긴장을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의 외형이 산불 이전처럼 회복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 지나야 70 내지 80%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 매년 봄철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우리나라 산불. 울주 산불의 아픔이 갇히기도 전 연달아 안동과 고성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작은 불씨가 강풍을 만나면 언제든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는 위험한 시기. 산불을 막을 수 없다면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의 산림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산림과학자들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곳. 울주에서 만났던 산불 히어로들을 다시 만났다. 오늘 이곳에서 산불 진압을 위한 다양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 주인공은 드론이다. 울주 산불에서 활약했던 드론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총출동했다. 여기는 그 포천에 있는 저희가 이제 드론 훈련을 하는 산림재해 종합 실험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드론의 이제 시험 비행과 그다음에 뭐 소화탄 투하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뭐 영상 촬영 분석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산불은 지형의 특성상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들고 야간에는 헬기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드론으로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쪽이 낫겠죠. 네. 그렇죠. 차라리 여기 불 피우자. 드론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이나 소화약제를 뿌릴 수 있는 진화용 드론. 사람이 갈 수 없는 급경사지나 절벽에 불을 끄는 데 활약할 수 있다. 지금 뭘 설치하신 거예요? 지금 설치한 거는 드론에 그 호수를 달아서 공중에서 물이 나갈 수 있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그 소방수가 되는 거네요? 네, 지상에서 올려주는 소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에 특수 진화대가 있다면 하늘에는 특수 살포용 드론이 있는 것이다.
일단은 제가 신호 드리면 그때 불 붙이시고 일단 드론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지 도착. 밸브 열었어? 오케이. 자, 물 나옵니다. 자, 앞 좀 더 올려주세요. 네. 비행 높이는 최대 100m. 호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특별한 지점을 공략하여 살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산불 감시에서부터 직접적인 진화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는 드론. 드론의 발전은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여 불을 향해 정확히 저격해야 하는 스킬이 필요하고, 그 밖에도 바람의 영향이나 배터리 소모와 같은 숙제들을 풀기 위한 모의 실험이다. 전원아, 차단. 연기가 심하게 피어나는 걸 보니 아직 속불이 살아있는 모양이다. 공중에서 물을 뿌린다 해도 결국은 사람이 속불을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야 재발화 없이 완벽하게 진화될 수 있다는 걸 실험으로 확인한 것이다. 지금 겉에는 지금 충분히 태웠는데 좀 속에 좀 잔불씨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람이 좀 많이 좀 불면서 좀 타겟이 좀 정확히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추후에는 이게 저희가 정말 소화 약제가 살포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도포가 되기 때문에 진화 여건은 충분히 더 뛰어날게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좀 판단이 됩니다. 초속 약 5m의 바람에도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불. 산불은 일반 화재와 달리 낙엽층 아래의 유기물까지도 연료로 삼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뭐 작은 불은 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꺼지겠죠. 완전히 다 꺼진 다음에는 이제 살아나지 않고, 근데 이제 낙엽이 예를 들어 층이 좀 두껍다든지 그러면 속불이라는 게 살아있거든요. 그럼 열을 내부에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날아가고 나면 다시 재인화가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소화약제로서 좋은 거긴 하지만 한계점이 있는 거죠. 산림청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과학원과 함께 연구한 화재 지연제 실험이다. 가운데 흰선 너머엔 각각 수용성 지연제와 물을 뿌려놓은 상황. 지연제의 역할은 한마디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차단제의 역할인 셈이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친환경 물질로 개발되었으며 수생생물 중 가장 약한 개체인 물벼룩과 지렁이에 대한 독성 시험에서도 무해 평가를 받았다. 네, 선진국에서도 산불을 끄는 거는 이제 물로 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소화약제라는 걸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연제라는 거를 세 가지를 사실은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소화약제는 이제 거품을 만들어내서 불 위에 앉아가지고 산소랑 이제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을 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제는 산불이 옮겨가는 걸 방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연제로 그 산불을 직접 진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드론이 이번엔 또 어떤 변신을 준비하고 있을까? 네, 소화탄이 지금 원하는 고도에서 터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제어 보드를 기폭탄에 부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하얀 플라스틱 구가 소화탄이 되는 거고요. 검은색 지금 장치가 기폭해주는 터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폭발과 함께 순간적으로 약재를 멀리 퍼뜨리는 산불 잡는 폭탄인 것이다. 화약탄 원리를 이용해 만든 일명 소화탄 드론이다. 주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편이 튀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갈 바깥으로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 일단 폭발을 하면서 상당히 큰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소화탄 드론 이륙 준비 완료. 수화 준비됐나요? 오케이. 이제 곧 날립니다. 화학물이 든 공을 싣고 발화 지점으로 향한다. 소화탄 안에는 초음파 거리 센서가 탑재돼 있어 실시간으로 고도를 파악해 지상으로부터 약 3 내지 5m의 지점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탄이 폭발하는 원리다. (10kg짜리) 소화탄 하나로 반경 10m 범위의 불을 진화한 실험. 우리가 보는 최적의 각도는 진화 후엔 식물이 잘 자라는 데 도움되는 비료 역할까지 할 수 있다. 분사가 됐고. 실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보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 효과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 이 소화탄 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화 약재를, 분말 소화 약재를 넣어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비상거리인데 상당히 길이가 잘 나왔고, 또한 이 비산 각도 또한 잘 나왔고, 또한 이 낙엽 내에 상당히 잘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 효과가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조금만 더 안정성이라든지 조금만 더 저희가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은 산불 현장에서 충분히 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화탄의 분사 방향과 분사 거리를 좀 더 보완한다면 머지않아 산불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결과를 얻었다. 최대한 빨리 산불을 끄기 위해, 그리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인력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하는 산불 방제팀, 그리고 그 전초엔 드론이 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중에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이후에 어떤 피해 면적을 산출한다거나 산불의 강도를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론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산불 원인 조사 감식 시에도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4,400여 건 이상의 산불. 서울 면적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탔다. 재난을 막을 수 없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산불 예방과 진화, 복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웅들, 그리고 사람을 대신해 눈과 손이 되어주는 드론. 그 뜨거운 현장에 일당백 산불과 맞서는 드론 히어로즈가 있다.